상호 관세 합의 시한을 다음 달 1일로 못 박은 미국이 어제 일본과의 관세 협상을 끝낸 데 이어 유럽연합과의 협상도 마무리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내일 우리나라와의 협상을 앞두고서는 돌연 협상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예정돼 있던 협상이 왜 미뤄졌는지, 문제는 없는 건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오늘 아침 상황 화면부터 좀 보고서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오늘 아침에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인데요. 취재진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출국 일정을 잡기 위해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내일 있을 한미 2+2 관세 협상 일정이 미국 측의 요청으로 미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구 장관의 미국 방문 일정도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상대국 장관이 출국하기 직전에 회담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 이 자체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한 결례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생각하기에 미국 쪽에서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들이 있구나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글쎄요. 저희가 약속을 잡고서 취소를 하는 일반적인 경우에서 취소를 한 쪽이 다시 약속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국 측에서 또다시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미국이랑 지금 한국이랑 얘기한 것이 공개됐는데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 요구한 것이 미안하다 그러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상 일정을 다시 잡자라고 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미국에서 뭔가 굉장히 급박한 일이 돌아가고 있겠죠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요. 저희는 사실 미국이랑 관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지금 관세 협상을 타결해야 될 나라들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권역인 유로존과의 관계, EU와의 관세 협상이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 최종 점검을 아마 하고 이걸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최종 결심을 받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3차 무역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율을 낮추고 중국도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춘 게 5월 11일 날 있었던 일인데 그 관세율을 영원히 낮추는 게 아니고 90일간 낮추기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것의 종료 시점이 8월 초로 돌아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 관세를 낮춘 것을 좀 더 미뤄서 앞으로 더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것이 다음 주 스톡홀름 회담입니다. 이건 심지어 국무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총리가 지금 오기로 했고요. 스카페센트 장관도 여기 가기로 했는데요.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기엔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트레이드 파트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덩어리 사이즈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EU와 중국에 대한 협상이 먼저 지금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미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급박한 상황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셨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유쾌한 상황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또 이 협상 취소 의사를 이메일로 알려왔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트럼프식 협상 방식인가요?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결례가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저희 최근에 미국의 관세 협상의 결과들을 원래대로라면 매체를 통해서 받아보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최근에 어디를 통해서 제일 먼저 받아보냐면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트럼프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장 먼저 받아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굉장히 생경한 일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취소가 되니까 방문 일정도 비행기도 취소를 하고 위성락 안보실장 미국으로 급파됐다가 오늘 오후 6시쯤에 좀 인천공항으로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이제 협상 상황을 보고하고 또 어떤 최종 결정을 좀 내려질 수가 있을까요? 그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지를 알아내는 것, 그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협상의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성락 안보실장께서도 이번에 미국에 가서 지금 신문 기사로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못 만났다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만났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이 원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도 알아오고 그리고 그것들을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저희가 아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했지만 또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최종 결심을 하고 이런 것들의 과정 지금 계속해서 저는 왔다 갔다 하는 핑퐁 게임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한국 통상교섭 본부장과 미국의 무역 대표부 USTR 이 협의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과 미국의 상무부 그리고 에너지부 간의 면담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너무 이번에 스카페센트 장관이 갑자기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두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날씨 관련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 경북, 인천 곳곳에 폭염 경보가 확대됐다는 소식입니다.
따라 전국 대부분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예, 충북, 경북, 인천 그리고 강원, 산간, 제주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폭염 경보고요. 서해 5도와 제주, 인천, 옹진에는 폭염주의보가 추가로 내려졌다는 폭염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가 자세한 이제 이 더위와 관련된 폭염 속보는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교수님께서 스코 베센트 재무부 장관 이야기해 주셨는데 2+2 협상 상대였고요. 근데 지금 이 인사가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은 원래 재무부 장관 임명될 때는 관세라는 것을 협상 카드로 써야 되지 무조건 관세로 높이는 게 좋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 관세로 이렇게 올리다 보면 트럼프 1기를 이미 적응한 다른 국가들이 그것에 적응을 해서 미국에 반격을 할 수 있는 카드들을 갖고 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온건파로 분류됐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임명됐을 때 시장도 막 뉴욕 3대 지수도 막 뛰고 그랬었거든요. 이 사람이 온건한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간에 트럼프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좀 선회하고 있고 예. 어떻게 하다 보면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게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강압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협상 시한이 뭐 열흘도 안 남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타결 소식이 좀 들려오면은 뭐 부럽기도 하고 또 그 부분이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아무래도 어제 이제 일본의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뭐 일본과 협상 내용이 좀 우리에게 기준점 반면교사가 될까요? 저는 이제 이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장점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아무런 정보 없이 시험을 치를 때 막막함 그런 거 아시죠? 예. 근데 지금 일본과의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게 일종의 준거점이 됐다. 우리에게 일종의 기출 문제가 한 세트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장점일 것 같고요. 단점은 지금 이정섭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실 일본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나라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보다 분명히 굉장히 비슷하거나 일본보다 좀 더 좋은 협상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라는 아무래도 정부의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호 관세가 일본의 경우 25%에서 15%로 낮춰진 거고 우리는 일본에 지면 안 되니까 이거보다 더 좋거나 비슷한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본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규모로 보면 어제 일본이 발표한 투자 규모가 5,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돈 네. 한 757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의 GDP를 작년 GDP를 보면 한 4조 2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우리는 1조 7천억 달러 정도 돼서 경제 규모 차이는 뭐 인구가 아무래도 다르니까요. 네. 2.5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해라고 얘기한 건 없는데 얼마 전에 한 매체에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원하는 투자 규모가 4천억 달러다라고 이게 발표를 하고 또 네.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협상 중간에 그렇게 협상 결과 자꾸 누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일이 예. 있었는데요. 그러면 일본이 5,500억 달러, 우리가 4천억 달러라고 하면 GDP로 보정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협상 조건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이전 미국 행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미국 직접 투자를 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네. 2023년에는 미국을 제외하고 미국에 가장 많은 직접 투자를 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 얘기는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선을 돌려놨다라는 네. 건데 그럼 추가적인 여지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투자 여력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딜을 것인가에 대한 그 대상인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쌀 같은 경우에 특히 민감한 품목이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개방이? 그러니까 쌀 개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민 정서상 그리고 농민 보호라는 입장 그리고 경제 안보, 어떤 식량 안보라는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열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쌀은 무조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없어라고 얘기하다가 정부가 약간 쌀조차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하는 방향으로 약간 선회는 하는 것 같고요. 이것에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참고사항이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개방하겠다고 한 것이 중에 하나가 결국은 쌀 수입을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쌀에 대해서 사실 제도적으로 보면 약간 어려운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에 대해서 5개 나라 정도, 뭐 미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에 대해서 쿼터제를 두고 거기에만 좀 관세를 저율로 매기고 그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500% 넘는 관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근데 요 쿼터제를 미국 포션을 좀 늘리려면 요 나라들을 다 지금 협상해갖고 다 동의를 받아내야 됩니다. 이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희 사과 같은 작물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네. 검역 조치가 외국에서 막 병충해가 같이 묻어 들어올까 이런 것 때문에 검역을 한 8단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예. 미국이 우리나라 사과 좀 한국이 사다 쓰게 해주라고 얘기한 게 벌써 한 33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역 단계 8단계 중에 3단계 통과했거든요. 요거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이제 사과 재배 농민들에 대한 보호, 아무래도 국민 감정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을 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그러니까 예. 쌀 수입을 늘리는 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네. 그런 만큼 우리나라가 쌀 시장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협상 카드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카드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해오던 거 하나는 LNG를 원래 우리가 이제 중동산도 많이 사다 쓰고 있었는데 요거는 약간 미국산이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네. LNG 수입은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 지금 너무 하고 싶은데 예. 그동안 너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없고 인프라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조선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 있지라고 보니까 한국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분명히 요구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협상 카드였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일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참고 사항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일본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받은 게 뭐냐면 쌀을 좀 수입을 늘리겠다. 특정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농산물 수입을 좀 늘리겠다. 자동차, 미국산 자동차나 픽업 트럭 같은 거 수입을 좀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참고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산 자동차는 어차피 일본에서 인기가 좀 없잖아요. 그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가 있죠. 미국산 픽업 트럭이 다니기에 도쿄의 거리 너무 좁다라는 얘기들이 있을 주차장도 정도로 좁고. 예. 주차장도 좁고 이럴 정도로 사실은 그런데 이게 시장을 상징적으로 여는 것과 상징적으로 열었을 때 들어와서 안 팔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에까지 협상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여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손을 대서 이걸 이만큼 해결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아까 얘기로 잠깐 들어가 보면 일본이 $5,500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트럼프가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거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하다가 어느 순간 돼서 이렇게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내가 해서 $5,500를 얻어냈어라고 하는 거지 예. 이것이 향후에 어떻게 풀려나갈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자동차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미국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과 또 우리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것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당장 현대차 같은 경우에 2분기 영업이익이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관세 여파가 아닐지 좀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이게 전체 수출로 보면 저희 상반기에 자동차 수출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25% 품목 관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나쁘지 않았는데 잘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좀 줄고요. 예. 유럽으로의 수출이 좀 늘었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앵커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대미 수출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오늘 관세가 들어온 것과 일본 관세 타결된 것과 같이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원래 미국과 FTA 체결국입니다. 예. 원래는 자동차 관세가 0이었어요. 예. 이게 지금 25가 된 거고요. 네. 일본은 원래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2.5% 물고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27.5가 됐다가 요번에 25% 절반으로 줄여서 12.5, 원래 2.5도에서 15가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본만큼의 결과를 얻어낸다면 15% 관세를 얻어내야 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 관세를 12.5를 얻어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같은 것이 일본과의 경합도가 워낙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일본을 참조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관세율을 얻어내는지 이게 향후에 너무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 관세 협상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